역사의 치유 기능은 재해석입니다. 재해석. 가령 예를 들면은 역사라는 것은 제가 요 뒤에 보면 요 광주 5.18 민주항쟁 이렇게 썼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5.18 사건을 뭐 폭동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여기를 민주항쟁으로 이제 개념을 바꿨죠.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를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을 역사의 치유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재밌는 내용인데 단군 신화를 이렇게 보면 단군 신화가 문헌으로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서 문헌으로 기록되죠. 일현 스님의 연도가 언제냐면 1206년경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고조선이 생긴 거는 기원전 2333년에서 뭐 한 108년경. 그러면 한 2000년 정도 더 되죠. 뭐 한 터울이 있는데 문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삼국유사고 그러면 왜 이게 문헌으로 기록되었을까? 딱 고민을 해보면 이 당시 일현 스님 당시의 고려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때 고려는 몽골의 동생나라였고 그 다음에 최신 무신 정권이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막 펼쳐집니다. 그때 이 고려의 지도층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통합 이데올로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통합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고민하에서 저기 북방쪽에서 내려오는 구전설화 가운데 단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하나로 고려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겠구나. 통합 이데올로기죠. 그러면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학을 공부할 때 레오폴드 폰 랑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 국가가 막 역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위조하는 거예요. 팩트가 이건데 국왕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 그래서 이 랑케가 역사의 아버지인 랑케가 역사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워드 카 같은 경우는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 전쟁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인물을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홍범도 장군이 뭐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철학은,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중에 뭐냐면, 바로, 비판적 기능입니다.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죠. 그래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신화적 사고인 미신과 종교적 허상, 사회의 나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썼던 책이지요. 거기에 나오는 이가 누구냐면 제가 요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유대인 어른과 아이들을 희한하게 많이 죽인 놈. 이게 아이히만이죠. 이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을 이제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다른 예를 들면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청소라고 말을 바꿔버리고 혹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막 신음소리를 내죠. 막 고통소리를 내면 그거를 신음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소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음을 없애는 게 맞고 청소는 좋은 거니까 맞고 이렇게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하기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의 무능성 때문에 이 아이만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비판적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게 비판적 기능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비판 기능들을 많이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철학의 비판 기능이 바로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